자, 오늘 교육부 장관이 사퇴를 했는데, 집안 구석 잘 돌아간다, 진짜. 왜 잘 돌아가는 건지 한번 볼게요. 지금 이제 사퇴하기 전에 교육부 장관 보좌관에 권성동의 비서 출신이 들어갔다 보니까 이번에 노동부 정책보좌관에도 권성동 보좌관 출신이 임명돼요. 그 전에 교육부에도 꽂았고 노동부에도 꽂았고. 그거 아니에요. 리모컨 하나 들어간 거 아니야? 리모컨 하나 들어가서 노동부 장관이나 교육부 장관 감시용, 컨트롤용. 그렇게 보기에는 그렇게 체계적인 인간들이 아닌 것 같아가지고 그냥 끼리끼리 해먹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된 거 아닐까 싶습니다. 어쨌건 간에 놀라운 세력들 아닙니까? 신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노동부 정책보좌관에 권성동 보좌관 출신 임명됐다. 요거는 그냥 끈앞을이죠, 끈앞을. 장관을 맘대로 움직이겠다라는 그렇죠. 뜻이 들어있는 거죠. 본인이 그냥 보좌관 주니어를 넣은 게 아니라 완전 시니어급을 그냥 뽑는 거잖아요, 지금. 그냥 이렇게 뭐 청와대로 말하면 행정관 이런 느낌이 아니고 거의 비서관급을 그냥 집어넣어서 컨트롤 하려고 하는. 이번에 노동부 정책보좌관으로 들어간 사람은 서상조 씨. 그러니까 저런 정책보좌관은 정무직 공무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장관이 임기를 그만두면 같이 이제 해직되는 건데 이번에 교육부 장관이 스스로 이제 사퇴했잖아요. 그러면은 정책보좌관으로 또 권성동 보좌관이 들어갔었잖아요. 그 사람 같이 잘리는 거죠. 사퇴하면. 아니 근데 이 지금 보좌관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다들 지방선거에 출마를 할 정도의 사람들이라는 다 거예요. 50대 이상이더라고요. 네. 네. 그리고 이번에 교육부 장관 보좌관으로 들어간 친구는 이름이 진짜 멋있어. 또 권성도하고 나하고 이랑 같은 성씨야. 권통일. 축하드립니다. 우리의 서은 떡이. 유나이티드 권. 네. 아 진짜. 여기는 김해 시장 나왔던 거. 네. 그러니까 여기에 그런 것 같아. 이런 경우 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명박도 이렇게는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본 적 있어요? 이렇게 노골적으로 하는 정부는 처음 보죠, 진짜. 지금 그러면은 그러니까 실세 장관들 빼고 예. 일반 교수 출신이거나 실세가 아닌 장관들한테는 이렇게 꽂힌 애들이 엄청 많을 거 아니에요. 다 튀어나온다고 봐. 교육부 장관 솔직히 교육 전문가 아닌데 뭘 알아. 그러니까 그런 식의 비전문가 장관을 꽂아놓고 밑에서 이런 정책 보좌관들이 힘쓰라고 그렇게 놓는 거잖아요. 그렇죠. 지금. 그러니까 지금 이 정부에 들어오려고 하는 장관 찾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풀 자체를 검찰의 한정이라던가 자기가 아는 사람이 한정하다 보니까 사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이전 정부 우리 장관 뽑을 때도 계속 사람이 없어서 임명 못한다는 했는데 지금 아직까지 코로나가 이 난리인데 보건복지부 장관도 임명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지금. 박근혜 정부 때 조윤선 기억 안 납니까? 뭐 여가부 장관을 했다가 보건복지부 장관 했다가 뭐 비서실장 했다가 무슨 정무수석 했다가 계속 돌아다니다가 결국에는 깜빵까지 같이 갔잖아요. 기회외라님 댓글이 빵 터졌네. 푸나님은 안동건 씨, 강릉은 난동건 씨. 감사하고요. 어쨌건 박순애가 지금 사퇴를 했지만 지난주에 기자 피하다가 신발 벗겨졌었잖아요. 신데렐라라고. 기자가 이제 질문을 막 하니까 막 빨리 가다가 신발이 벗겨져. 이거 상징식 장면이었어요. 그렇죠. 여기 이제 아까 말한 윤석열의 쩍벌 안는 게 지지율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신발 벗겨지면서 사퇴를 하게 되는. 그러면 왕자님이 출동해야 됩니까? 윤석열 왕자님이 또. 유튜버 유명한 구구 유튜버 왕자가 있습니다. 그래요? 네. 아유. 뭐 정책이라고 하는 것도 국민 공감대가 있어야지. 예를 들면요, 성열이 형, 내가 그냥 한마디만 드릴게요. 내가 윤석열이라면요, 가능한 정책이 있어요. 김영삼처럼 하면 돼. 사교육 없애겠습니다 하면 돼요. 나 진짜 되게 열받는 거야, 그게. 지금 주위에서 있잖아요. 내 장래 희망 중에 하나가 내 새끼 사교육 안 시키는 부모였다고요. 근데 사교육 시켜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교육 다니는 그 학원 별로 친구가 생기고 학원 안 다니면 바보 돼버려요. 그럼 윤석열 같은 자가 마치 금융실명제하던 김영삼처럼 전격적으로 사교육 금지하겠다라고 하면 지지율 8, 90% 올라갑니다. 대개 부모들이
이 사교육이라고 하는 것이 물론 사교육계 종사하시는 분들한테는 좀 서운한 얘기겠지만 그럴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이에요. 사교육 앞으로 금지하겠다라는 정도로 파격적인 정책이 아니고 어린 아이들 만 5살에 학교 가게끔 만들 거야. 그리고 이것도 그 있잖아. 문재인 정부의 교육부의 최대 업적이 뭔지 아십니까? 외고 폐지하겠다거든요. 요거를 윤석열이 대선 때 외고 폐지를 안 하겠다고 했었어. 그거를 지금 교육부에서 또 다시 번복을 한 거예요. 반발이 심하니까. 예. 그런 정도 파격이 아닌 이상 전체 다수 국민들을 위한 그런 정책이 아니고 희한한 논리를 갖고 이걸 끄집어 오니까 지금 박순애 입장에서 열받지. 그렇죠. 자기는 자기 논문 표절했는데 징계받고 김건희는 남의 것 표절했는데 징계 안 받고 예. 그리고 만 5세 이것도 윤석열이 좋아 빠르게 시행해 했잖아. 그러면 책임을 윤석열이 져야지 왜 박순애가 지냐고. 박순애는 억울합니다 지금. 내가 여기서 뭐 잘못한 게 뭐 있어. 지금 이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주말 거치면서 사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사퇴를 종용시켰겠죠.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박순애 장관 팔등을 비벼주고 싶네요. 막 왜? 위로하느라고. 그렇지. 그게 미스테리인 거예요. 지시한 것은 윤석열인데 왜 박순애 사퇴가 답이에요? 이게 지지율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권이 한 발짝 물러서줌으로써 국민한테 죄송하다는 시그널을 보내는 거라 그러는데 그 박순애 논란은 윤석열이 빠르게 하라고 지시함으로써 문제가 커진 거거든. 그러니까 그 내용 우리가 얼마나 알겠습니까만 박순애가 윤석열한테 업무보고를 하니까 윤석열이 좋은데 빨리 이렇게 해서 지시해가지고 그게 논란이 된 거잖아요. 근데 그렇죠. 박순애가 왜 나가냐고. 그래도 이제 박순애 장관 입장에서는 억울하기도 하겠지만 뭔가 충성심을 보이는 것도 있죠. 그러니까 윤석열이 스타 장관이 나왔으면 좋겠다 하니까 진짜 스타가 되잖아요. 얼마나 말 잘 듣습니까? 아니 근데 박순애는 청문회도 하지 않고 들어왔었기 때문에 지금 34일 만에 사퇴라고 하는데 이 정도면 사실 박순애가 짜증날만 하죠. 자기 사생활이나 범죄 경력만 다 까일 대로 까이고 중간에 마시는 것도 까요. 맞아요. 사퇴도 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임명시켜놓고는 결국은 이런 식으로 해서 사퇴를 만들어버리니 본인한테는 굉장히 이력에 마이너스입니다. 제 생각에는 이 지지율을 올리기 위해서 박순애는 희생시키고 박순애한테는 또 다른 살 길을 또 주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근데 박순애는 진짜 역대급이지 않아요? 임명도 늦게 됐고 청문회도 안 했고 막 표절이네 온갖 음주 논란이 있었는데 만약에요 김인철 다음에 박순애한테 교육부장을 하실래요? 라고 들어왔을 때 박순애가 거절을 했다면 이렇게 쪽팔리는 일은 없을 거예요. 네. 처음에 이렇게 까일 거라고 생각 못했겠지. 이렇게 털릴 거라고. 그럼 내가 봤을 때 윤석열 임기 내내 교육부 장관은 공석일 가능성이 높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하겠다고 안 하면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국민의힘의 국회의원이 거기 들어간다. 이제 교육이 좀 해봤던 사람 들어가 이런 방식으로 갈 거라고 보고 어쨌건 외교 폐지를 또 백지화하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주말에 보니까 또 문재인 정부의 외고 폐지를 반대하는 학부 모임이 있어. 그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왜 외고 폐지를 또 번복하냐고 또 하니까 보수 진보 할 것 없이 윤석열한테 지금 반기를 들고 있는 거예요. 잘한다. 근데 다수는 내가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점차적으로 사교육 폐지하겠다. 선행학습 못하게 하겠다. 이 정도 공약이면요. 지지받는다니까요. 많은 부모들이 대개의 부모들이 그런 정도 공약을 윤석열한테 나올 리가 없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말씀이긴 하지만 그 말이 되는 소리냐고 이게. 윤석열도 그렇고 박순애도 그렇고 공통점이 정치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로서 이게 맞다 이게 틀렸다라고 판단 내리는 자리에 있을 때는 만사가 편하겠지만 대통령도 그렇고 장관은 정치인이거든요. 그러니까 정치인은 그 정답을 찾는 게 아니에요. 조정을 해 나가는 자리지. 그러니까 박순애 입장에서도 어이가 없을 거예요. 나보고 어쩌라는 말이냐. 외고 폐지하라 해가지고 폐지한다고 했더니 반대한대. 그럼 폐지 안 하겠다고 하니까는 또 폐지하기를 천상의 입장에서도 또 막 욕을 해. 나보고 어쩌라고. 전문가 입장에서는 굉장히 황당하겠지만 그게 정치거든요. 그렇게 양극단의 의견을 조율해 나가면서 지금 당장 실행 가능한 안이 무엇인가를 찾아내는 게 정치인 건데 그걸 모르니까 다들 억울할 겁니다. 윤석열도 억울할 테고 박순애도 억울하겠죠. 댓글창에 난리 났어요. 알려주지 말라고. 근데 우리가 알려줘봐야 윤석열이 듣지를 않는데 뭐 우리는 정답을 제시하는 거고
윤석열이 그렇게 안 할 걸 알기 때문에 윤석열이 바뀌길 원하느니요. 대한민국이 전 세계 1등 국가 가는 게 더 빨라요. 자, 이번에 강덕구 의원이 박순희 논문 의혹에 이거는 이제 사퇴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제 그건 아니지만 거짓말하고 있다는 결정적 증언이 나왔습니다. 박순희 지도교수랑 화상통화한 내용을 공개했어요. 뭐 이런 이야기가 있고, 그러니까 이런 놈들 그 끼리끼리 모여가지고 이런 짓 하고 있는 건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윤석열 지지율 빠지기 시작한 거. 절대 저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였다라고 이준석이 지적했던 거. 이렇게 훌륭한 장관 봤어요? 그게 박순희 얘기하는 거였거든. 이렇게 훌륭한데 왜 사퇴를 시킵니까? 품고 가야지. 이렇게 훌륭한 사람을 왜 사퇴시키냐고. 성렬이 형 왜 그래? 그리고 임명장 줄 때도 언론한테 이렇게 공격당해서 고생했다고 막 토닥토닥 해줬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니까. 팽시키잖아요. 그리고 박순애만 지난주에 목요일 이후에 잠적한 게 아니고 환경부 장관도 잠적해가지고 걔 화제가 됐었어요. 도망가죠. 그러니까 무능력한 것들이 뭐 환경단체 등을 피해가지고 잠적해버려. 공개 일정이 없는 상태로 숨어버린단 말이에요. 진짜 무정부 상태네요. 그러니까 윤석열만 무능한 게 아니고 꼭 그런 것들을 갖다가 이 자리를 넣으니까 뭐 원희룡이네 권영선의 한동훈이네 자기들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 임명한 소위 말하면 실세장관들은 네. 움직이는데 교수 출신이거나 이런 사람들은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안 합니다. 그러면 내가 말했잖아요. 항상 민주정부가 되면 환경부 장관은 그 노동부 장관과 더불어서 그 정부에서 다른 목소리를 내줘야 돼요. 예. 근데 환경부 장관이라고 하는 자는 윤석열이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친환경이 아닌데 할 게 없는 거죠. 교육부 장관 마찬가지고. 에휴, 그러네. 그게 질병구경청장도 그렇고. 아무튼 모자란 것들 줄줄이 모아놓고 굴비처럼 만들어놨어요. 이런 방식으로 가면 교육부 장관도 한동훈 시키고 환경부 장관도 한동훈 시키고 다 한동훈 시키면 되지 않겠습니까? 왜 피곤하게 다른 사람들한테 이렇게 밥그릇 내밀어 가지고 피곤하게 하냐고. 근데 아니 잠깐만요. 김건희가 지금 석사 박사 논문이 아니라고 배달났잖아요. 네. 김건희 교육부 장관 시키면 딱이잖아. 그러네. 박사님이시잖아요. 아, 그러네. 그러네. 박사도 있고 석사도 두 개나 그러면 있는데. 김건희는 딱 관상 보면 다 알잖아. 그렇지. 얘는 공부를 잘할 관상이네. 합격시켜. 이렇게 되는 거지 않습니까? 아까 내가 윤석열 사퇴시키고 차라리 김건희를 앉혀라 했더니 댓글창에 뭐라고 쓰였냐면 기억이 나네. 농담이라도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정말 싫으신 거죠. 정말 싫은 거지. 예. 사퇴하겠습니다, 제가. 자, 이게 이제 윤석열이 지금 닥친 현안이고, 두 번째는 국민의힘이죠. 자기 집구석. 이준석이 13일 날 비대위 출범 관련해서 법적 대응하겠다고. 13일이면 토요일이죠. 토요일이죠, 토요일 날. 지금 이제 가처분 신청. 비대위 출범에 대한 가처분 신청. 이게 그러니까 방송하는 시점으로는 내일 비대위가 이제 출범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또 거기다가 13일 날까지 왜 기다리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이제 가처분 신청 관련한 기자회견 할 거다. 이게 이준석이 저렇게 날짜를 잡아라 넣은 데는 준비가 덜 돼서가 아니고요. 네. 일부러. 기회를 주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일종의 협박 같은 거죠. 그 사이에 뭔가 번복되기를 바라는 그런 느낌이 아니었을까 생각이 드는데 뭐 가처분 신청 못할 거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왜냐하면 이게 일종의 반전 효과인데 이준석이 가처분 신청할 거라고 잔뜩 긴장하고 있는데 안 해. 승복할게. 이준석이 정치적 자기 이득을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다. 뭐 이런 게 나오는 근데 거예요. 이게 이 이야기에 대해서 뭔가 좀 분위기 있게 그럴싸하게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자꾸 웃음이 새어나와가지고 좀 말하기가 어렵네요. 이 이준석으로서는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가만히 있으면 핫바지 되는 거 아닙니까?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로 보니까 뭐라도 해야 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가능성이 1%라도 있는 게 뭐냐? 찾아보니까는 가처분 신청밖에 없는 거예요.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가처분 신청이니까 하겠다고 이야기하는 거지. 사실상 이준석으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거든요. 거기다가 많은 사람들이 그 성상납 건에 대해서 그게 사실이냐 아니냐라고 이렇게 사실인 경우에 아닐 경우에 뭐 법적으로 처벌을 받냐 아니냐 이렇게 따지는데 의미 없는 거예요. 기소장에 성상납 그 두 글자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상관이 없다니까. 기소장에 그 표현만 들어가 있으면은 이준석은 그냥 끝나버리는 거예요. 지금 이준석 같은 경우는 곧 경찰 출석을 할 거라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분위기가 왜 이렇게 결과물이 안 나오냐라고 질책을 했대요. 경찰한테. 그리고 경찰이 굉장히 빠르게 수사를 하고 있어갖고 보통 이제 본인을 부르려면 참고인들 몇 명 부르잖아요.
이제 거기까지 끝난 걸로 알고 있고 이준석은 곧 경찰에 소환되는 그 타임이 있기 때문에 이준석 고민이 많은 거죠. 그리고 이제 이게 나중에 뭐까지 있냐면 이준석이 성상납을 받았다고 하는 시점보다 그 한참 후에도 무슨 뭐 제품이나 무슨 물건이나 이런 거를 준 적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기억들 하시겠지만 포괄일제라 그래갖고 예, 예. 연속되는 범죄면 마지막이 공소시효가 남아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걸 지금 강신업이 지금 들고 나왔어. 그 논리가 경찰이 이제 그 김건희 지금 주가 조작도 그런 거거든요. 주가 조작 첫 시점은 공소시효가 지났지만 그 후에 포괄일제로 봤을 때 포괄적으로 봤을 때 쉽게 표현하면 예, 예. 포괄적으로 하나를 본다는 뜻이에요. 봤을 때 마지막 범죄가 언제 이루어졌냐 아직도 공소시효가 남아있다 이렇게 보는 것처럼 그런 방식으로 지금 이준석은 또 한쪽에서 억지해 오는 거죠. 그러니까 윤석열 이준석을 주저앉히는 방법이 이준석을 유죄로 만드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윤석열은 이준석한테는 자신이 있는 거죠. 현실적으로. 그러니까 이준석 입장에서는 뭐 이렇게 가처분 신청이나 정치적 투쟁을 하는 것보다 지금 미리 유튜브 채널 파고 컨텐츠 기획하고 게스트 섭외하고 하는 게 더 현실적일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뭐 가로세로 연구소 비슷하게 뭐 동그라미 네모든지 뭐든지 간에 하나 이름 딱 붙여가지고 이준석 TV도 괜찮잖아요. 그러면 이준석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영향력상 저는 작은 당 하나도 만들 수 있다고 봐요. 요번에 이준석을 보호하기 위해서 지지 서명하니까는 하루 만에 5,400명이 모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1만 명은 무조건 모인다는 뜻이거든요. 그 사람들만 정치 세력화해도 비례대표 한두 석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정당을 만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튜브를 중심으로 채널을 만들어서 지지자들을 딱 잡아놓고 계속 그러면 윤석열을 그러니까 흥하게는 못해도 망하게 할 수 있는, 흔들 수 있는 굉장히 강력한 힘을 가지고 맞아요, 있는 맞아요. 목소리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원래 그런 거거든요. 어떤 완전체가 되려면 100이 필요한데 그중에 5라도 빠지면 완전체가 안 되는 것처럼 내가 옛날에 한 말씀드린 적 있잖아요. 얼마 전에. 새날 같은 방송이 누가 되게는 못하더라도 누가 안 되게 하는 건 가능하다고. 무서워.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이준석은 이제 시온 니은 연구소라고 또 유튜브 채널 하나 만들어요. 성상납 연구소. 뭐 농담이지만 그렇게 해서 이준석의 존재는 윤석열 임기 내내 앓던 이가 될 거예요. 치통 얼으면 굉장히 괴롭잖아요. 그런 형태로 저는 갈 거다 이렇게 보는 거죠. 자, 어쨌든 가처분 신청에 대해서 이준석이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지금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몰라요. 국민의힘의 최고위원 중에 이준석을 지지했던, 이준석이 지명했던 사람들 있죠. 최고위원 지명지. 예. 이런 사람들이 끝까지 이준석 편은 드는 것 같지만 사퇴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하나씩 압박이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 완전 해체시키는 과정이 있는 거고 윤석열은 그걸 믿고 있는 거겠죠. 경찰만 잘 압박하면 포괄일제로 그냥 딱 기소까지 가능한 상태까지 만들어 놓을 겁니다. 근데 이준석 수사가 왜 이렇게 늦어졌냐라고 물어봤다는 서울경찰청장이 김건희 측근 마법사 중에 하나의 친족하라고 하잖아요, 지금. 그래서 그 마법사의 힘이 여기에도 이렇게 들어가고 있다. 이준석한테는 굉장히 그러니까 불안한 그 소식입니다. 태극기 부대를 이끌고 있는 그 곰돌이 아저씨 있잖아요. 그 누굽니까? 조원진. 조원진의 그 케이스를 그 사례 연구를 하면은 이준석이 앞으로 어떻게 해먹고 살지 길이 나오지 않을까 그렇죠. 싶습니다. 먹고는 살아요. 그렇죠. 먹고는 살아요. 그러니까 이래 사람들이 이제 어쩌다 보면 이준석 한 짓을 생각하면 용서를 못하겠다 하는데 그런 분들이 또 변희재는 또 좋아해요. 다 써먹을 때 되면 써먹고 버리면 되지. 이준석 화이팅 하시고요. 준석아 힘내라. 지난주 저 노래 하나 부를까요? 힘내라 힘 싸워 아니 그 노래 알아요? 뭐요? 이 노래? 예, 들어봤죠. 싸워라 싸워라 싸 힘내라 힘내라 힘 이 노래를 부른다고? 처음 들어봤어요. 근데 풀 전체 가사는 모릅니다. 들어본 적은 있지만. 넘어갑시다. 아마 이게 정광태 씨 노래일 거예요. 독도는 우리 땅 불렀다. 아니 말고.